모니터? 지금 있는 걸로도 뭐 충분한데? 응? 4K IPS? 근데 주사율이 60이어봤자 이걸로 뭐 게임을 하나? 응? 4K인데 144라고? 진짜? 4K 144? 잠깐만, 이거 사이즈 뭐야? 모델명은 27GN950 27로 시작하니까 사이즈가 27인치? 27인치 4K 나노 IPS 1ms 응답 속도 허허. 그래서 협찬을 받았어요. 일단 박스부터 살펴볼까요? 박스를 보려면 일단 올려서 샤. 박스 정면, 박스 옆면, 박스 뒷면, 반대쪽 옆면, 윗면, 아랫면. 박스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검은색 느낌. 제가 메인 모니터로 사용하는 32GK650G 모니터 무지 박스랑 비교하면은 차이가 나죠. 박스 정면에 울트라 기어, 왼쪽에 빨간색 로고가 있는데 모양을 보면 이게 아마도 U 그리고 G 울트라 기어의 약자로 만들어 놓은 건가? 박스 옆면에는 4가지 주요 스펙이 써 있는데 이 녀석은 4K 해상도의 144Hz 주사율을 가지고 있어요. DP 포트를 통해서 가능한데 대신에 GeForce 2000 시리즈, AMD는 5700 시리즈 이상 제품만 가능하고요. HDMI 연결 시에는 60Hz까지만 지원한대요. 그리고 1ms 응답 속도를 GTG라고 자신있게 써놨네요. 보통은 1ms 가로치고 5D 써놓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써놓고 그냥 1ms만 대문짝만 써놓는데 GTG라고 자신있게 써놨어요. 그리고 엔비디아 G-Sync 컴패터블, AMD 쪽으로 이야기하면 프리싱크를 지원하는 거죠. 그렇다면 개봉을 해보죠. 박스를 개봉하는 방향은 프론트라고 써있는 게 아래에 오게 이렇게 눕혀서 액세서리 박스가 이렇게 생겼고 열어보면 모니터랑 연결되는 USB 3.0 케이블, 그리고 HDMI 케이블, 그리고 DP-포트 1.4 케이블, 3구 전원 케이블로 연결되는 아답터가 들어가 있고 출력 스펙은 19V에 5.79A, 아답터랑 연결되는 3구 전원 케이블, 그리고 요거는 모니터 밑에 끼워서 마우스 번지 역할을 하게 해주는 건데, 그리고 LG 모니터를 사면 대부분 이렇게 디스플레이 확인서가 들어가 있죠. 공장에서 어느 정도 컬러 조절을 해서 나온다 그런 뜻이고요. 드라이버 CD, 그 다음으로 이쪽에 있는 건 아마도 다리 부분. 특이한 거는 기존 제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돌리는 게 하나였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돌리는 게 2개로 되어 있어요. 조금 더 견고하게 고정이 되게. 고무로 된 받침이 하나, 둘, 3개 지점에 있는 거 보면 힘을 받는 부분이 요 3개 지점이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건 목 부분. 목 부분의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위아래로 조절이 돼서 엘리베이션을 구현해 주는 거고, 목 부분도 이렇게 돌아가서 피벗을 구현해 주는 거죠. 뒷부분에 여기는 아마 케이블을 걸어 가지고 고정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스티로폼을 빼보면 모니터 부분, 모니터를 감싸고 있던 보호 비닐을 밑에 깔고 이렇게 올려놔도 괜찮겠죠. 모니터 입력 단자는 DP-포트 하나, HDMI 2개, USB 케이블을 이쪽에 연결해서 2개로 나눠주는 허브, 그리고 모니터 밑면을 보면 요게 누르면 전원 역할도 하고 상하좌 움직여가지고 전원과 메뉴를 움직일 수 있는 컨트롤러, 그리고 왼쪽에 있는 요 다이얼은 LED 불빛을 조절할 수 있는 거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구멍이 있고 오른쪽에도 이렇게 조그맣게 구멍이 있어요. 여기에 아까 전에 모니터 개봉할 때 들어있었던 요거, 여기 왼쪽이나 아니면 오른쪽 마음에 드는 곳에 이렇게 끼울 수 있는 거고요. 이걸 끼우기 전에 먼저 마우스 케이블을 통과시켜서 마우스 번지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모니터 다리 연결 부분인데 모니터 암을 연결할 수 있게 배사홀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사이즈는 100. 아예 기본적으로 나사도 이렇게 꽂아져 있고요. 일단 저는 다리를 연결했을 거니까 다시 끼워 놓을게요. 먼저 모니터 다리 부분을 연결할 거니까 이쪽 부분에 다리 부분을 끼워서
두 개 나와 있는 나사 부분을 손으로 돌려서 다 조여줘요. 손으로 충분히 조일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마무리로 드라이버로 어느 정도 꽉 조여주면은 더 튼튼하겠죠. 그리고 다시 이 부분을 접어주고 모니터 다리 부분을 위에부터 살짝 끼우고 어때요? 참 쉽죠? 조립을 했으니까 디자인도 살펴보죠. 모니터 정면, 옆면, 뒷면, 반대쪽 옆면, 모니터 윗면, 모니터 단자, 모니터 로고. 아마도 이쪽에 모니터 케이블을 이렇게 빼서 이쪽에 모니터 케이블을 고정을 해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겠죠. 모니터를 이제 테스트 해봐야 되는데 책상을 좀 정리하고 먼저 모니터 패널 기본 코팅 비교를 해볼까요? 여기서 비교용으로 등장하는 가볍다 무능용 모니터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차이가 확실하죠. 오른쪽이 글레어 패널, 왼쪽이 넌 글레어 패널. 글레어 패널이라 그래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넌 글레어 패널이라 그래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지만 일단 컴퓨터 모니터라는 걸로 태어난 이상 대부분 다 넌 글레어 패널을 선호하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뒤에가 다 빛이니까요. 32GK650G 모니터랑 비교를 해봐도 완전히 동일하게 둘 다 넌 글레어 패널. 다음으로 스탠드 기능을 알아보죠. 기본적으로 엘리베이션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그냥 고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션을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으로 조절이 되겠죠. 그리고 좌우로 스위블은 안 되고, 그리고 틸트는 최대에 올리면 여기까지, 아래로 하면 여기까지, 그리고 피벗은 높이를 끝까지 올린 상태에서 모니터를 돌리면 바닥에 닿지 않고 바로 가능하게 되어 있네요. 받침대 부분을 옆면에서 보면 중간은 살짝 떠 있고 앞부분과 뒷부분이 받쳐주는 구조. 구성품을 모아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면 과연 4K 144Hz 주사율 사용을 해보죠. 먼저 아답터에 3구 전원 케이블을 끼우고 아답터를 220V에 끼우고 그리고 같이 들어있던 DB-포트 1.4 케이블을 컴퓨터에 끼워주고 모니터 뒷면에 아답터 연결. 오 뭐야 이거 깜짝이야 빛난다. 꺼졌다. 전원을 연결하면 이렇게 빛이 나오나 보네요. 이게 용어가 위닝 포스 라이트라고 해요. 이 빛이 나오면 승리가 함께 한다는 건가? 아무튼 마저 하던 거 끼워야지. LED에 정신이 잠깐 팔렸네. DP 포트를 끼워주고 파워 온! 일단 처음 켜보니까 27인치 사이즈의 4K 해상도를 여기에 넣어놓으니까 글자 자체가 정말 세밀해요. 아무리 눈을 갖다 대도 거의 픽셀 자체가 안 보이네요. 그리고 베젤이 되게 얇은데 보통 중소기업 모니터 같은 경우는 겉에 베젤은 얇은데 이너 베젤이 되게 넓거든요.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밖에 베젤도 얇지만 이너 베젤도 얇아요. 밖에 베젤부터 이너 베젤까지 대략 0.5cm 정도? 아래쪽은 좀 넓은데 아래쪽은 대략 1cm 정도 되네요. 화면이 들어왔으니까 먼저 OSD부터 살펴보면 OSD는 이쪽에 밑에 있는 이 버튼을 한번 딸깍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스틱을 이동하면 이렇게 설정이 나오는데 잠깐 보면은 게임 모드, 그리고 게임 조절, 화면 조정, 입력, 일반 설정, 모니터 기본 설정에서 프리싱크는 켜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응답 시간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빠르게 되어 있으니까 LG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응답 속도를 빠르게로 해놓는 게 역잔상 없이 제일 정확하게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OSD 메뉴에서 만져줄 거는 없네요. 그냥 기본 상태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기본 상태에서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 보면 글자 크기는 기본 상태로 150%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제어판에 들어가 보면 엔비디아에서 G-Sync 컴패터블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G-Sync 기능을 바로 적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해상도 변경에 들어가 보면 DP-포트 1.4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3840-2160 해상도 144Hz 이렇게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출력 색상 깊이를 10으로 설정도 가능하고요. 보통 DP-포트 1.4 전송 속도로는 3840-2160을 144Hz로 보낼 수가 없는데 디스플레이 스트림 컴프레션, 줄여서 DSC 기술,
네, 이런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4K 해상도에 144Hz 10비트까지 케이블 하나로 전송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렇다면 G-Sync 동작 범위를 CRU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살펴보면 레인지 리미트가 48에서 144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게임 프레임이 48에서 144Hz까지 G-Sync 호환이 동작을 해서 화면 찍힘이 없어지겠죠. 보통은 4K 해상도 모니터로 사용하겠지만 간혹 FHD 해상도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1920, 1080 이렇게 선택해서 적용을 눌러주게 되면 이론상으로는 3840의 2160의 절반인 1920, 1080이니까 가로 절반, 세로 절반으로 줄여놨으면 글자가 뚜렷하게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어딘가 모르게 조금은 흐려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포스 2000 시리즈 이상에는 바탕화면 크기 위치 조절로 들어가 보면 네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정수 스케일링 적용 해주게 되면 4K 해상도를 정수 스케일링을 사용해서 1920, 1080으로 만들게 되면 픽셀 4개를 하나로 모아주기 때문에 글자 흐린 거 없이 FHD 모니터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다면 다음으로 LG전자 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살펴보죠. 압축을 풀고 나온 요 세 가지를 깔아주고 올게요. 기본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USB 케이블을 연결해야 되는구나. 같이 들어있던 USB 케이블 요거를 사용해서 컴퓨터 뒷면 USB 단자에 끼워주고 모니터 뒷면 USB 단자에도 꽂아주면 USB 케이블을 끼우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네요. 먼저 캘리브레이션 스튜디오 이거부터 봐보면 27GN950 모니터는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지원하니까 기본적으로 캘리브레이션은 조절할 수 있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캘리브레이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건든지 않고 기본 상태로 사용할 거고요. 살펴만 보면 설정에 가보면 그리고 튜토리얼 쪽에 보면 이렇게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이 가능하다 이렇게 튜토리얼이 나오네요. 다음으로는 온스크린 컨트롤, 화면 분할, 모니터 설정, 나만의 영상 모드, 게임 설정 이렇게 네 가지 설정이 가능한데 맨 위에 있는 화면 분할은 여기에 있는 그림처럼 화면 분할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눌러보고 크롬을 여기다 대충 갖다 놓으면 여기에 맞게 조절이 되고 다른 창을 하나 대충 여기에 놓으면 이쪽에 맞게 조절이 되고 다른 창을 하나 더 놓으면 이쪽 아랫줄에 맞게 이렇게 조절이 되죠. 이 창을 잡고 여기에 던져 놓으면 이렇게 두 개가 교환이 돼요.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화면 분할이 가능하겠죠. PIP 같은 경우는 이쪽에 조그맣게 던져 놓으면 PIP 이 상태로 그대로 고정을 한 상태에서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 설정 같은 경우는 원래 화면 밝기, 명암, 선명도 같은 경우는 OSD 메뉴를 일일이 들어가서 이거에 들어가서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OSD 메뉴 들어갈 필요 없이 여기 자체 내에서 마우스로 바로 화면 밝기 조절이 가능해요. 일일이 OSD 메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되니까 OSD 메뉴 버튼의 수명이 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나만의 영상 모드에 들어가 보면 나만의 영상 모드를 켜짐.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자동으로 영상 모드를 바꿔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엑셀 같은 경우를 읽기 모드로 바꾸고 읽기 모드 같은 경우는 조명이 되게 어두운 상태에서 글씨를 많이 읽을 때 사용하는 모드인데 엑셀을 실행해보면 이렇게 자동으로 화면이 어두워지는 읽기 모드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죠. 엑셀을 종료하고 바탕화면으로 나가보면 자동으로 화면이 다시 돌아오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영상 모드를 내가 커스텀해서 설정해 줄 수 있고 혹시나 이쪽에 없는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내가 깔아놓은 프로그램들을 이쪽에 옮겨서 온스크린 컨트롤에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고요. 게임 설정으로 가보면 응답 시간은 기본적으로 빠르기로 되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쪽에서 바로 바꿀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울트라 기어 컨트롤 센터. LG에서 정하는 명칭은 윈인포스 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27GN950 모니터 뒤에 달려있는 RGB LED를 이걸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고요. 자, 프로그램을 대충 살펴봤으면 간단하게 비쌤 비교도 해볼까요? 32GK650G 모니터랑 두 개를 나란히 놔보니까 가운데 베젤 차이가 이 정도 나네요. 제 방은 빛이 안 들어오는 암실이기 때문에 형광등 끄고 위에 조명 끄면 기본적으로 구글 메인 화면을 띄워보면 이 정도의 차이고요. 그리고 모니터 테스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비쌤을 간단하게 비교해보면 와우, 이제까지 제가 봤던 IPS 모니터 중에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깔끔한 비쌤을 보여주네요. 지금 화면이 둘 다 고르기 때문에 강제로 밝기를 좀 올려보면 거의 안 보여요. IPS 중에서 비쌤 이 정도로 좋은 제품은 처음 보네요. 로지텍 G913 키보드 LED랑 비교해보면 이 키보드 LED는 광량이 되게 낮은 편이거든요. 이거를 강제로 ISO까지 올려서 VA 패널이랑 비교를 해보면 ISO를 강제로 지금 10,000까지 올렸거든요. 이렇게 해야 어느 정도 보이네요. 로지텍 G913 광량이 되게 밝아진 거 보면 어느 정도까지 올린지 보이죠?
다음으로는 플리커프리를 살펴보죠. 메모장을 최대로 띄우고 모든 조명을 다 끄고 슬로우 모션 촬영. 갤러리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밝기 50% 상태에서도 화면 깜박임 없이 플리커프리 잘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음으로는 픽셀 배열을 알아보고 싶으니까 바탕화면 텍스트 크기를 100%로 맞추고 메모장에 가나 다 써주고, 근데 이거 픽셀이 너무 작아서 찍히려나 모르겠네. 스마트폰의 전문가 모드를 이렇게 세팅을 하고 초점을 잡을 수 있는 최대한 근접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 뭐야, 안 찍힌다. 와우, 이게 픽셀이 너무 작다 보니까 최대한 찍어보려고 했는데 찍히지가 않아요. 이거 스마트폰으로는 거의 보이지가 않네요. 이 정도면은 웬만한 사람의 눈으로는 눈을 찍고 찾아봐도 계단 현상 같은 거, 뭐 픽셀 같은 거 눈으로 확인할 수는 거의 없을 정도로 글자 표현이 엄청나게 세밀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거 16mm 렌즈로 찍어야 찍힐 것 같은데. 다음으로는 프레임 스키핑이니까 주변의 모든 불을 다 꺼주고 슬로우 모션 240프레임으로 촬영을 해보죠. 갤러리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역시 제대로 된 모니터답게 프레임 스키핑 현상 없이 한 칸씩 제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번에는 쿨엔조이 잔상 테스트를 해볼 건데, 이제까지는 이렇게 중간에 놓고 스크롤하면서 테스트했는데 이 녀석은 4K, 얘는 QHD 해상도라 글자 비율이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한번 촬영하고 이쪽에서 한번 촬영하고 각각 따로따로 촬영을 해서 한번 합쳐볼게요. 검은색 바탕에 회색 글씨가 있는 쿨엔조이 사이트를 위아래로 스크롤하면서 240프레임으로 고속 촬영을 해봤어요. 오른쪽에 32GK650G 모니터도 다른 모니터들보다 쿨엔조이 글자 잔상 억제가 좋은 편인데 27GN950 모니터는 글자의 형태가 더 완벽하게 유지됩니다. 이제까지 여러 모니터를 봐왔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글자가 유지되는 건 처음 보네요. 글자 잔상이 제일 심하게 일어나는 검은 바탕의 회색 글씨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면 어떤 사이트를 가더라도 글자 잔상 때문에 걱정할 일은 전혀 없을 거예요. 완벽한 가독성이네요. 다음으로는 짙은 회색 배경에 검은색 박스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고속 촬영을 해서 비교해보죠. 짙은 회색 배경에 검은색 박스가 좌우로 이동하게 만들고 240프레임으로 고속 촬영을 해봤어요. 화면을 보면 굳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한 번에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위쪽의 네모 박스의 형태가 거의 완벽하게 유지됩니다. 반면에 아래쪽 박스는 검은색 꼬리를 늘어뜨리며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죠. 32GK650G 모니터도 좋은 건데 비교를 하니까 이렇게 되네요. 아무튼 이것은 게임에서 어두운 배경에 검은색 물체가 움직일 때 이와 같은 잔상의 차이를 보여주게 될 거예요. 27GN950 모니터는 어두운 배경의 게임에서도 잔상 없이 완벽한 화면을 보여주겠네요. 다음은 응답 속도하면 빠질 수 없는 유니버스 샌드박스. 별을 이렇게 움직여 봤을 때 검은 배경과 별이 얼마나 잘 구분될지 이것도 한번 비교해보죠. 이제까지 수많은 안 좋은 모니터를 걸러냈던 유니버스 샌드박스 테스트. 검은색 배경의 우주에 흰색 점으로 나와 있는 수많은 별들이 화면을 회전시켜도 별이 없어지지 않는지 고속 촬영을 해봤어요. 응답 속도가 안 좋은 모니터라면 화면이 움직일 때 별이 사라져서 보이지 않게 되는데 둘 다 응답 속도가 좋은 모니터여서 언뜻 보기에는 거의 막상막하로 보이네요. 하지만 한글로 써있는 행성의 이름을 자세히 보면 화면이 회전할 때 27GN950 모니터의 행성 이름이 흐려지지 않고 뚜렷하게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로써 모든 응답 속도 면에서 27GN950 모니터가 한 수 위급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다음으로는 이미지 리텐션 테스트. 모니터 중에 간혹 검은색이 회색으로 바뀔 때 성광탄을 맞은 것처럼 일정 시간 잔상이 남는 모니터가 있어요. 물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긴 하지만 새로 산 내 모니터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 리텐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와 봤어요. 검은색 체크무늬가 1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회색으로 변해서 자국이 남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10분이 지나서 확인해보니 잔상 없이 말끔한 회색 화면이 나왔네요. 이로써 이미지 리텐션 증상이 없는 모니터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7GN950 모니터는 HDR600을 지원하니까 HDR 기능을 적용해봤어요. 윈도우에서 HDR 기능을 사용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모니터에서 지원하고, 윈도우에서 켜주고, 게임에서 지원, 이렇게 세 박자가 맞아야 돼요. 제가 가진 게임 중에 가장 최근에 구입하고 유명한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를 HDR 적용해서 돌려봤어요. HDR 적용 화면은 화면 캡처로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카메라로 2번 촬영해봤어요. 보시면 같은 게임이지만 완전히 다른 화면을 보여줘요. 게임에서의 HDR 옵션은 눈부심 효과로 인해 호불호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호에 따라 온, 오프 맞춰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스마트폰 슬로우 모션에서 넘락 LED와 총을 쏘는 이펙트가 한 화면에 나오게 만들어주고 슬로우 모션 촬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스톱. 이걸 가지고 인풋 렉을 측정해보죠.